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아이 어떤 것들을 공부시키고 어떤 것들을 선행시키고 고등학교에 올려보내야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무렵에 선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학원들과 종합반 학원들을 떠돌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인터넷을 찾아봐도요,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무작정 그냥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종합반 학원에 밀어넣고 이만하면 됐어,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인강 사이트의 프리패스를 끊어서 유명한 선생님들의 커리를 쭉 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고 또는 불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어, 영어, 수학에서 각각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한 분량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동네 학원을 선택하시든 인강을 선택하시든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선행 공부 계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앞으로 선행 계획에 대해서 다른 영상들은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진도가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렴풋이 감을 잡고 있으시지만,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조금 막연하실 겁니다. 일단 국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고등학교 공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공부, 그리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공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쉬운 것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너무 쉽게 알듯이 어떤 개념을 공부한다거나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머릿속에 있는 박스를 채우는 그런 공부를 의미하고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는 그럼 어떤 거냐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근육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또는 어떤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풀이해낼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이 국어와 영어는 대표적인 능력이 중요한 과목인데요. 국어에서 키워야 하는 능력은 독해력입니다. 처음 보는 글을 읽고 그 글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바로 이해하는 능력,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독해력이라는 겁니다. 입시 국어의 핵심이 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그래서 예비고일 이 시기에 국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독해력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쉽게 생각하는 건 그럼 책 많이 읽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자,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독해력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시 국어에서 시험을 치르는 지문으로 집중적으로 입시 공부에 딱 필요한 독해력만 향상을 시켜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린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국어 지문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명확한 분량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국어는 크게 문학이라는 분야와 독서라고 불리는 비문학으로 나뉘는데, 문학에 해당되는 지문 2개에서 3개 매일매일입니다. 비문학에 해당되는 지문 매일매일 2개에서 3개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진학할 학교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지문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그 지문이 10개 남짓입니다. 그럼 한 일주일이면 다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집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매일매일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할 게 많지만, 가장 좋은 기준은 해설지가 두꺼운 겁니다. 해설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문제집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설지가 두꺼운 고1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선택을 하셔서 문학, 비문학 2개씩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2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독해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글을 읽는 거. 글을 읽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석 과정인데요. 분석 과정이 뭐냐면,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독해를 왜 잘못했는지 해설지랑 비교를 하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그 과정입니다. 크게 이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첫 번째,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독해력이라 하면 뭐라고 했죠? 처음 보는 글을 그 자리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독해력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문학, 비문학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글의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최대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걸 목표로 글을 읽으시면 되는데 많은 훈련이 되면 그냥 글을 쭉 읽기만 해도 그 정보가 머릿속에 착착착착 저장이 되는데 처음에 훈련을 하는 단계라면 저희는 정보 구조도라는 걸 그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보 구조도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하면 가단락, 나단락, 다단락 해서 단락별로 어떤 관계가 돼 있는지 도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단락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같이 메모를 해둔 그런 것들을 정보 구조도라고 합니다. 이 정보 구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글을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한, 이해한 이 정보를 정보 구조도로 정리하는 거, 그게 비문학의 독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학은 글 속에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없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학은 어때요?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작가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저희는 그걸 함축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함축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문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함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 그것까지 쌍으로 찾아내는 것이 문학 독해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되게 평안한 상태를 표현하려고 했구나. 이거는 은유법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작가의 본뜻, 본심,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썼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문학 독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문학, 비문학은 이런 기준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어떤 문제집을 고르라고 했죠? 그죠? 집중을 하셨으면 다 기억하고 있겠죠? 해설지가 풍부한 문제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해설지가 풍부한 문제집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앞에서 독해한 이것과 해설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부분은 잘못 읽었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걸 개선해서 다음에 읽어야 내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설지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서 정보 구조도가 해설지랑 다른지,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이해해서 함축 의미를 잘못 뽑아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난 이러이러해서 틀렸어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이 분석 과정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안 읽어서 틀렸어. 이거 좀 실수로 틀렸어. 이런 가벼운 이유 말고 깊이 파고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상관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 이유를,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해야만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한 다음에 내 자세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시 훈련을 해야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독해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훈련을 이어나가셔야 다음번 할 때 계속 그 능력치가 향상이 되니까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국어는 학원 다닐 필요는 없나요? 이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계속 듣는다고 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화려하게 지문 독해하는 걸 보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내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이 TV에서 축구선수 축구하는 거 앞만 본다고 내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나가서 뛰어야지. 그래서 이 훈련 과목의 경우에는 수업에 의존할 필요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훈련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틀린 문제를 분석할 때 해설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그런 경우에만 인강을 발췌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 아까 제가 표현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함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기법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은유법, 지구법, 무슨 시점, 무슨 인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어의 기본적인 표현 기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면 이 표현 방식, 표현 기법에 대한 문제집이나 강의를 아주 짧게 일주일 정도에 빠르게 훑고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그거 정도만 지식 습득 차원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다행입니다. 국어랑 비슷합니다. 국어의 핵심이 독해력이었죠. 영어의 핵심은 해석력입니다. 비슷한데요. 주어진 영어 지문을 읽고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해석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어도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지문을 꾸준히 훈련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진학할 고등학교의 영어 교과서 지문을 베이스로 하시고 추가로 고1 수준의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하시되 이때도 지문 해설지가 최대한 두꺼운 걸로 선택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해석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해석의 핵심은 문장 성분이라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것들을 구분하면서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모든 문장을 우리말로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주어구나, 이건 목적어구나, 이건 서술어구나, 이건 보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가면서 모든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고 문장을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일단 지금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것만 일단 연습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분석 과정에서는 그쵸, 내가 왜 틀렸는지, 어떤 단어를 몰라서 틀렸는지 또는 어떤 문법을 몰라서 내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는지 어떤 것이 부족해서 해석을 잘못했는지 분석하는 과정까지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강의 안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처럼 훈련 과목이기 때문에 그쵸, 강의를 많이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어휘나 어법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강의를 이용하기보다는 어휘, 어법, 교재를 빠르게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영어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공부의 목적은 지문 해석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어법도 결국은 지문을 공부하면서 해석 훈련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공부하기에 너무 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만 최대한 빠르게 어휘장, 그것도 100%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냥 고등학교 어휘장 쭈루룩 후루룩 다 본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좀 안 나도 돼요. 다시 나중에 지문을 읽으면서 암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어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법은 강의를 뭐 수강하실 수도 있는데 어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사어법이 있고 문장 성분에 필요한 어법이 있어요. 품사어법은 명사, 형용사 이렇게 사가 들어있는 어법이고요. 문장 성분 어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어법은 문장 성분에 필요한 어법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 어법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것도 아마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후룩 하고 또 부족한 거는 또 지문 해석하면서 하시면 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해석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시기다. 마지막 수학입니다. 수학은 딱 1년치만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진도 나갈 분량만큼 보통 공통 과정에 포함되는 수학 과목인데 그것만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본서 한 권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문제집 한 권 정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집 수준도 너무 어려운 거 심한 문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센의 한 B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문제집은 떼고 기본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의문이 드실 겁니다. 1년치 해가지고 어떡하나요? 요즘에 다 앞서 나가는데 저는 심지어 1학기 분량만 해가지고 서울대 왔고 저는 수학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고요. 저희가 스터디코드에서 과거에 스카이에 입학한 학생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을 때 고1 수준 이하로 1년치 분량만 한 학생들이 약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정복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1년치만 딱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1년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수학 공부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학은 어설프게 이해하지 않고 대충 진도만 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치만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1년치만 정말 제대로 하시면 고등학교 수학 따라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선형으로 발전되는 과목의 대표적인 게 수학인데요. 앞에 부분을 잘 다져놔야 뒤에 것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꾸로 앞에 것들을 또 잘 다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뒤에 배울 내용에 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 제대로 해두면 여러분들 2학년 것들도 어렵지 않게 차차차차 올라가실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름방학도 있고 학기 중에 분명히 또 선행을 나갈 겁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1학년 과정만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진도 쭉쭉쭉 빼고 있는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은 정말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도만 쭉쭉 나가지 전혀 머릿속에 제대로 된 지식이 능력이 쌓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리는 1년치를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런 친구들 다 역전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도만 쭉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완전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강의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혼자 복습하는 과정, 자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개념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됐는지, 이 개념은 어떤 원리인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이할 때에는 이 문제에 이 개념에 어떤 원리가 쓰였는지, 이 문제에 이 개념이 왜 쓰였는지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요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요 영상을 보시면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얼마나 해야 된다고요? 1년치만 하시면 됩니다. 1년치 하시는데 어설프게 진도 쭉쭉쭉 빼는 게 아니라 강의 듣고 혼자 자습을 하면서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이 개념이 문제에 왜 이렇게 쓰이고 어떻게 쓰이고 어떤 원리가 쓰였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각각 이 분량 제가 정해드렸으니까 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날 기준으로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3월까지 남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 딱 정해드렸으니까 이걸 나누면 그쵸, 월 단위 계획이 나오고 주 단위 계획이 나오고 일 단위 계획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오늘 정해드린 이 미션을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공부를 하시면 빠짐없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어, 영어, 수학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공부 걱정 없이 완벽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예비고1 이 시기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딱 알려주는 곳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저희 스터디 코드가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입시 공부에 필요한 그런 정답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영상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 습관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혼자서 잘 못할 것 같다. 좀 더 빠르게 예비고일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싹 세팅을 한 다음에 선행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비고1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뤘으면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